네, 기록 수업 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야구 기록법이라는 파일 하나 있고, 이쪽에 보시면 기록지 양식, 오른쪽에 기록지 양식이라는 그런 이제 파일 이렇게 총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모두 제가 저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뭐 다운을 받든 아니면 프린트를 하든 둘 중 하나를 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일단 요 기록지 양식 요거부터 봅시다. 보시면 기록지 양식 보면 이게 기록지입니다. 보시면 이게 두 개예요. 총 여기 1페이지, 2페이지 순서가 있는 거라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빈 기록지를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여기에 경기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다 기록을 하는 건데, 기록이 된 먼저 예시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두 페이지 모두 다. 요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가 전국대, 저희 동아리가 전국대에서 실제로 했던 경기를 기록했던 그런 기록지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지 양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페이지 조금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 이 부분은 뭐 똑같은데, 요 위에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첫 번째 페이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페이지가 두 번째인데, 뭐가 다르냐? 첫 번째 페이지는 성공 팀의 이제 그런 공격을 적는 거고, 두 번째 페이지는 후공 팀의 공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의 이 기록지를 기록지 갑지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이 기록지를 기록지 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냥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냐? 여기 이제 팀 이름을 적어야겠죠. 팀 이름을 적는 순서가 있어요. 왼쪽에 이제 성공팀 이름을 적고, 두 번째 이제 후공팀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리그 라운드 뭐 날짜 시간 이런 건 뭐 알아서 그냥 잘 적어주면 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스코어 박스인데, 여기에도 역시 이쪽에 이제 성공팀 이름 적고 후공팀 이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4, 5, 6, 7은 이제 이닝 1회, 2회, 3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프로는 이제 9회까지 하는데, 저희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7회가 맥시멈이기 때문에 이렇게 7까지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이제 각자 각 회별로, 각 이닝별로 일어난 득점수를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1회 초에 2점이 났으면 여기 2, 그다음에 1회 말에는 한 점 더 나지 않았으면 빵,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2, 3, 4, 5, 6 다 각자 적고 여기에 합계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밑에 작성하는 거 이제 배울 건데, 요 을지랑 갑지 요 위에랑 밑에, 요 위에만 다르지 요 밑에 부분은 다 똑같기 때문에 갑지에 통일해서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요걸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파란색 표시를 해놨는데, 기록지에 이제 크게 기록할 게 두 파트로 나눠요. 이 파란색이 안쪽 부분과 파란색 바깥쪽 부분 이렇게 나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파란색 바깥쪽 부분은 경기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적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말했지 파란색 안쪽 부분이 이제 경기 중에 우리가 작성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1차시 배운 거예요. 파란색 안쪽 부분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2, 3, 4차시에 파란색 바깥쪽 부분을 이제 배우는 거고. 그래서 파란색 안쪽 부분에 뭘 적냐? 일단 먼저 여기 두 개는 아닙니다. 일단 요쪽 부분하고 여기 뭘 적느냐?
그날 이제 라인업을 적는 겁니다. 뭐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사이트 가보면 라인업이 그날 라인업 다 나와 있고, 저희 아마추어 같은 경우에도 경기 전에 이제 감독들끼리 라인업을 교환하거든요. 그 라인업지를 보고 그냥 1번에서 9번 타자까지, 네, 그 라인업을 그냥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고 이제 여기 그다음 이쪽에 뭐 여기 이렇게 이상한 네모칸 같은 거 있죠? 네, 이제 그다음 이쪽에 있는 뭘 적느냐? 여기는 이제 경기 중에 어떤 발생한 상황들을 이제 모두 적어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제 기록하는 거의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이쪽 부분은 이제 이닝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회, 2회, 3회, 4회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고, 여기는 팀 이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뭐 기록지에 대한 얘기고요. 본격적으로 1번 라인업하고 경기 중 발생한 상황들을 기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야구 기록법 이 파일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야구 기록법 요 파일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에서 만든 게 아니고 KBO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올려준 그런 파일입니다. 네, 요거를 이제 자주 수시로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 네, 아마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공식 기록의 항목이라 적혀 있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록지에 뭐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기록한다라는 걸 적어 놓은 건데, 한 번쯤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수비 위치의 기호, 네, 요거부터 이제 조금 알아줘야 돼요. 네, 여기 수비 위치가 요걸로 봅시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수비 위치가 있죠. 요 수비 위치는 다 알죠. 뭐 투수, 포수 이런 거 다 안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수비수들마다 번호가 있어요. 번호. 그래서 이 번호들을 외워줘야 되는데, 번호들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투수는 1번, 포수 2번, 1루수 3번, 2루수 4번, 3루수 5번, 유격수 6번, 좌익수 7번, 중견수 8번, 구익수 5번, 번호들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격수 몇 번이야 하면 유격수는 6번 이렇게, 그 다음에 중견수 몇 번이야 하면 중견수 8번, 이런 식으로 수비수에 해당하는 그 번호들을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명타자 같은 경우는 D 또는 이제 DH 이렇게 적습니다. 네, 그래서 투수에서 우익수까지, 그래서 1에서 9번 지명타자까지 이 번호들을 모두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야구 해설 볼 때 이제 주자가 이제 1루에 있고 노아웃에 주자 1루가 있고 유격수 앞 땅볼에 병살타 치면 해설들이 뭐 643 병살입니다 이런 거 할 때 그 643이 이 수비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수비 번호들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타자명 기입, 네, 이제 요거는 이제 라인업지, 아까 말한 기록지에서 라인업 작성 그쪽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 어떤 일부를 조금 따온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이게 1번 타자란에 이제 김재호 적어놨어요. 이제 김재호가 1번 타자는 뜻입니다. 수비 위치를 적어줘야 하는데 수비 위치에 6을 적었으니까 6번 유격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1번 타자 김재호, 수비는 유격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 설명이 적혀 있죠. 복습할 때 옆에 설명을 읽어주시면 다 되겠습니다. 다음 타자 2번 타자는 정근우다. 수비는 4번이니까 이루수다. 다 적혀 있죠. 네, 그리고 이 밑에 황재균 요건 조금 이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있고. 그래서 3번 타자는 이대호, 4번 타자는 이승엽, D니까 DH 지명타자,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재균, 김태균, 이용균은 조금 이따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역시 투수는 이제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걸 이제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선발 투수 양현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현종 선발 투수 이렇게 적어주는 거. 정우람이 이제 구원 투수인데 이것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3번 기록란의 상황기 여기서부터 이제 요 이상한 네모칸 기록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요 부분에 뭘 기입하느냐? 요 부분에 이제 볼 카운트를 기록하는 겁니다.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볼 카운트 이제 그거죠. 스트라이크냐 볼이냐 파울이냐. 투수가 타자한테 왜 공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을 이제 적는 건데 쉽습니다. 뭐 그냥 기호만 외워주면 기호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동그라미는 그대로 보낸 스트라이크. 그냥 지켜보는 스트라이크라는 거죠. 루킹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동그라미의 이 표시는 이제 타자가 허친 스트라이크. 한마디로 헛스윙이죠. 헛스윙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파울팁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 표시는 번트 헛스윙. 이 세모는 파울 타구. 세모의 색칠은 번트 파울 타구. 그다음에 이 사선은 볼. 그다음에 이 세타 표시는 타격 완료. 뜬 공을 쳤든 땅볼을 쳤든 안타를 쳤든 타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초구 요거니까 초구는 그냥 지켜본 스트라이크, 두 번째는 헛스윙, 2구째는 헛스윙, 그 다음에 3구째는 파울 친 거고 4구째 볼이 들어왔고 마지막 5구째 뭔가 타격을 했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겁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여기서 각 루간의 상황 기록 아까 요 네모칸 중에서 요 부분을 설명했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면 그려져 있죠. 네모칸이. 그리고 이 중에서 A, B, C, D 이제 영역 구분한 건데 이렇게 A, B, C, D하고 제가 여기는 또 E라고 하겠습니다. 요 뭐라 해야 되지? 다이아몬드 안에 요 부분을 이제 제가 E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A, B, C, D, E에는 각각 뭘 적어주느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기가 1루, 1루래. 홈. 여기가 1루. 여기가 2루. 여기가 3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A에는 뭘 적을까요? 이제 홈에서 1루 사이에 어떤 벌어진, 홈과 1루 사이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적혀 있죠? 볼루와 1루 사이에 생긴 상황을 기록한다. 그럼 B에는 뭘 적을까요? 1루와 2루 사이에 있는 거니까 1루와 2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적어주면 되겠고 C, D 마찬가지로 C는 2루와 3루 사이, D는 3루와 홈 사이 벌어진 그런 일들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벌어진 일들을 적는 방법을 우리가 요거 바로 다음부터 이쪽 바로 요 뒷페이지부터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E에는 뭘 적느냐? E에는 이제 그걸 적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아웃 및 출루의 결과의 기록을 적는다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타자 또는 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자의 어떤 최종 결과물을 적는다. 타자주의 최종 결과가 뭐가 있냐? 일단 타자가 이제 홈까지 타자가 이제 1루, 2루, 3루를 돌았다 홈까지 들어야 득점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근데 그 사이에 홈까지 와서 득점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득점을 못하고 그 중간에 이제 아웃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잔루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이제 주자가 2루에 있었어. 투아웃 주자 2루야. 그 다음에 근데 투아웃 주자 있는 상황에서 타자가 이제 아웃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2루 주자는 이제 공수교대 하니까 아웃은 아니고 또 득점한 것도 아니죠. 그냥 남아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잔루라고 합니다. 잔루 여기 적혀 있죠. 잔루랑 공수교대 시 공격 측 주자가 루에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자 주자의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건 아웃 득점, 잔루 셋 중에 하나다. 그거를 다이아몬드에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아웃 같은 경우는 1, 투아웃 같은 경우는 2, 3아웃 3 이런 식으로. 득점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투수의 자책점인 건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 비자책점은 비언네이고, 반자책점은 반트만 색칠. 여기서 이제 자책점이 뭐냐, 비자책점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묻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4차시 가면 이제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표기만 이렇게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L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다시 요 네모칸 요 부분에 이제 볼 카운트 글씨가 그렇네요. 제가 패드 글씨가 안 좋아서 이해 바랍니다. 여기엔 볼 카운트 적는 거고, 그 다음에 A, B, C, D. A, B, C, D에는 쉽게 말해서 각 루, 그러니까 1루, 2루, 3루, 홈, 각 루가 있죠. 각 루 간에 어떤 타자 또는 주자의 그런 행적들, 벌어진 일들을 적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일단 마지막 다이아몬드 이 부분에는 타자와 주자의 어떤 최종 결과라고 하면 아웃 또는 득점, 잔루 이런 최종 결과를 적어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머리에 놓고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할게 A, B, C, D, E. E는 보통 알고 이제 보통 이제 A, B, C, D에 이제 기입을 하는 방법을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타구의 종류 및 방향 이제 설명할 텐데, 우리 타자가 타구를 치죠. 투수가 던지고 공을 치면 나오는 타구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플라이 하나 있고, 그다음 땅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직선 라인 드라이브가 나올 수가 있고, 번트 이렇게 총 4개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표기하느냐? 네, 플라이 같은 경우는 라지 F, 대문자 F 또는 이제 위로 반달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여기 적혀 있죠? 라지 F로 기록할 때는 플라이 아웃일 때만 사용한다. 알아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5면 이제 3루수죠. 5번이면 3루수 옆에 F가 적혀 있으니까 이게 3루수 플라이 아웃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8이면 중견수죠. 중견수 쪽에 이렇게 위로 돼 있으니까 중견수 쪽 뜬 공인데, 뒤에서 배울 거지만 이제 E는 실책이란 거예요. 그래서 중견수 쪽으로 나간 플라이 타구가 중견수 쪽으로 플라이가 날아갔는데 중견수가 이제 실책을 한 겁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땅볼은 이렇게 밑으로 반달.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유격수 땅볼이라 생각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직선 타구는 L 또는 이렇게 바 이렇게 하는데, 역시 라지 L은 타자가 아웃됐을 때만 사용한다. 해서 요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 플라이랑 기호만 다르지 똑같은 거니까. 번트 타구는 이제 물결 표시 해주면 되는데, 요거 이제 1번이면 투수죠. 투수한테 이제 번트 타고 갔다 이 표시를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F1 했으면 투수 플라이 아웃일 텐데, 번트를 냈는데 이제 뜬 거야. 번트를 태서 이제 플라이가 된 거는 밑에 여기 번트 타고까지 추가를 해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타구의 종류였고, 이제 타구 방향입니다. 네, 타구 방향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수비하는 야수의 전후 좌우에 이제 점을 찍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겁니다. 7번이면 좌익수죠. 좌익수 이제 왼쪽으로 간 타구는 요렇게, 좌익수 오른쪽으로 간 건 요렇게, 그 다음에 좌익수 이제 위로 키 넘긴 건 이런 식으로, 좌익수 앞에 떨어진 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타구가 어디 떨어졌느냐, 그거를 타구 방향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죠. 좌익수와 중견수, 좌중간 사이를 가르는 거,
그럼 7과 8 사이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구 기호.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데 타구 방향 같은 경우에는 안타만 표시해주면 됩니다. 뭐 플라이 아웃 이런 거는 굳이 점을 안 찍어줘도 된다 이런 겁니다. 안타일 때만 이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이제 송구 기호입니다. 네, 송구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땅볼 아웃 같은 거는 수비수들이 땅볼을 잡고 1루나 뭐 2루 이런 식으로 송구하는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송구를 나타내는데 송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 표시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예시를 바로 보면 요거 같은 거에 5번에 3루수죠. 3루수 이제 땅볼에 가고 다시 3이니까 1루수한테 송구했다를 이렇게 5-3으로 이렇게 네, 표시를 해준다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땅볼은 이렇게 표시한다 했는데 그냥 땅볼 아웃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 안 적고 그냥 이렇게 5-3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만 적어줘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송구의 높고 낮음 이 부분인데 잘 여기도 나와 있듯이 실제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 우리 동아리 친구들도 매니저들도 이 기호는 잘 사용 안 하기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타자 출루의 여러 가지 기호. 한마디로 타자들이 뭐 출루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록하는 방법인데 쉽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안타는 이렇게 사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 예시 한번 읽어보면 9번이니까 우익수죠. 우익수 이제 점이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우익수 앞에 떨어진 건데 타구가 이제 라이너 직선 타구가 날아간 거죠. 근데 안타니까 무조건 요 표시를 해줘야 된다. 안타는 요걸 무조건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야 안타 나오는데 요거 말고 2루타 3루타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안타는 이렇게 하나 한다 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는 이렇게, 2루타는 이렇게. 아까 내가 말했죠. 이게 홈, 1루, 2루, 3루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안타면 이렇게 한 번만 꺼주면 되고, 2루타면 두 번 꺼주면 되고, 3루타는 이런 식으로 세 번 꺼주면 되고. 홈런은 뭘까요? 네, 이런 식으로 쭉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홈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꺼주고 홈런 타자도 홈을 발자 득점까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득점 표시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홈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자책점, 반자책점 뭐 될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안타, 2루타, 3루타 다 한 번에 해줬고요. 그래서 홈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홈런 출전 거리를 적는다 얘기는 돼 있는데 뭐 아마추어에서 홈런 비거리 말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이건 적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라운드 없는 홈런 중에서 이제 그라운드 없는 담장을 넘어간 게 아니고 뭐 2루타나 3루타 같은 타구인데 타자 중에 홈까지 들어오는 그런 그라운드 홈런 같은 경우는 GH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어떻게 표기하는지 다 배웠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내야 안타. 아까 그냥 안타는 이제 사선을 끊는 거라는데 내야 안타 같은 경우 이렇게 반달로 이렇게 한번 더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번이니까 3루수죠. 3루수 오른쪽으로 갔는데 3루수 오른쪽으로 간 내야 안 3루수 오른쪽으로 간 내야 안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번트 안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트 내안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안타에 번트 이것도 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보게 요 예시 여기도 적혀 있지만 번트 타구가 내야수를 넘어 외야 쪽으로 안타가 되었을 때는 요 내안타 표시가 아니고 그냥 안타 표기야 번트 타구 표기를 해준다 적혀 있는데 그 예시가 바로 요 예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제 일단 번트를 된 거야. 번트를 했는데 좌익수 앞에 떨어진 거죠. 번트 됐는데 이제 꼭 내야에 있을 필요는 번트는 좀 멀리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번트를 됐는데 좌익수 앞에 이런 식으로 등공한 거지. 근데 안타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요거 내 안타 기호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요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루타 3루타 다 했고 홈런 다 했고 그냥 실책 아까 말했죠. 실책은 1호 표기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유격수 땅볼인데 유격수가 포구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유격수 땅볼인데 3루한테 송구를 한 거죠. 다시 3이니까 근데 이제 3 옆에 이제 2가 붙어 있어. 요거는 이제 포구자가 유격수 실책이나 1루수가 포구를 실책했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송구자가 아닌 포구자가 실책을 했을 때는 이 표기를 야수의 숫자 뒤쪽에 3 뒤에 적은 거죠. 2를 그렇게 적는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여기 6-3인데 또 반대로 요거 26-3 이건 이제 이거죠. 6-3이니까 유격수가 잡아서 1루로 송구했는데 이번에는 포구 실책이 아니고 송구 실책인 거야. 유격수가 이제 송구를 잘못한 거죠. 그럴 때는 2를 여기다 붙여줘야 되겠죠. 네, 요거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 이제 요 부분인데 요거를 잠시 설명할 건데 뭐 이런 상황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이제 노아웃 주자 2루에서 유격수 땅볼이 갔어요. 유격수 땅볼이 갔는데 2루 주자가 3루가 한 거야. 그래서 유격수가 그 주자를 잡으려고 3루수한테 송구를 한 거야. 오케이. 3루에 송구했다가 이제 중간에 걸린 거지. 주자가 2, 3루 사이에서 걸렸는데 그래서 또 3루수가 이제 또 4번 이제 2루수한테 또 송구를 한 거야. 이렇게 다시 상하겠죠. 근데 이제 3루수가 2루수한테 던지는데 송구를 잘못한 거야. 그때 이제 2를 여기다 적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2를 이게 요렇게가 아니고 요렇게 적어준다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게 이쪽 부분인데 2명 이상의 야수가 관여한 플레이에서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6, 5, 4 3명이 관여한 거죠. 마지막 송구자가 실책을 했을 때는 실책이 이 표기를 송구자 뒤 5번 뒤에 이렇게 적어준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실책 요거 같은 이제 요거를 설명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포수가 타자가 쳤는데 파울 플라이야. 이제 포수 쪽으로 하는 파울 플라이야. 그걸 잡다 놓친 거예요. 이제 포수에 적혀 있죠. 타자가 출루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울 플라이 타구를 야수가 잡다 놓쳤을 때는 실책으로 기록한다.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파울 플라이인데 좀 힘든 거야. 그런 거 이제 실책인데 누가 봐도 평범한 파울 플라이 잡을 수 있는 파울 플라이인데 그런 걸 놓치면 실책 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이제 파울을 쳤는데 2번이 실책한 거야. 2번 이제 포수죠. 포수가 실책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4구 몸에 맞는 볼 HP로 표기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볼넷은 B로 이렇게. 고의 4구는 IB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야수 선택이라는 건데 야수 선택이라는 거 이제 다들 잘 모를 텐데 일단 제가 이거 야수 선택이 뭐냐 이것까지 다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에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야수 선택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안타가 아닌 경우죠. 일단 안타는 아니고 타자하고 주자가 올세이브야.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실책은 아니야. 실책은 하나도 없어. 일단은 이런 경우를 야수 선택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죠. 이제 노아웃의 주자 3루야. 이제 타자가 3루 땅볼을 쳤어. 근데 이때 3루 주자가 홈으로 파고드는 거야. 근데 이제 3루 주자가 그 주자를 잡겠다 홈으로 던졌어. 근데 3루 주자가 발이 너무 빨라서 결국에 산 거죠. 한마디로 3루 주자를 못 잡았어. 그 사이에 이제 타자 주자 1루까지 출루한 거죠. 그 같은 경우에 3루 땅볼 평범한 3루 땅볼 쳤는 거기 때문에 안타는 아니지만 안타는 아니고 특히 실책도 아니죠. 실책도 안 하는데 타주자가 모두 올세이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흔한 야수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야수 선택은 FC로 이게 필더 야수 선택이 이렇게 필더 초이스죠. 필더 초이스의 약자를 따서 FC
이렇게 표시한다.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1번 타자가 이제 볼넷으로 출루한 거고, 이게 1번 타자, 2번 타자라는 겁니다. 1번 타자가 이제 볼넷으로 일단 출루하고, 2번 타자가 6이니까 이제 유격수 쪽으로 친 거예요. 유격수 땅볼을 쳤는데 6 다시 4니까 2루한테 송구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타워가 깊었는지 조금 이제 세이브 4번도 2루 쪽에 산 거죠. 다 산 거죠. 그러니까 1루 주자도 살고 그 다음에 타자 주자도 다 살아서 이렇게 FC 6-4 이렇게 적어준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은 그냥 혼자 한번 복습할 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격 방해는 이렇게 샵으로 표시한다 적혀 있는데, 타격 방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것도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시간이 긴데 간단하게만 제일 흔한 거 그냥 일단 이렇게만 생각합시다. 타자가 스윙을 했는데 공이 아니라 포수 밑에 배트가 맞은 거야. 그게 가장 흔한 이제 타격 방해인데, 근데 이걸 저희가 판단보다는 타격 방해 같은 거는 이제 심판이 콜을 해줘요. 우리는 심판 콜에 따라서 타격 방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인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 인지를 듣고 이렇게 샵으로 표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타격 방해가 발생했을 때는 타자의 타격을 방해한 야수에게 반드시 이제 실책을 기록한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했죠. 포수가 보통 제일 많다 했죠. 그래서 샵 2니까 포수가 타격 방해를 한 거야. 근데 타격 방해는 실책을 준다 했으니까 이렇게 2까지 적어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주루방해, 역시 우리가 이거 주루방해를 보다 이거까지 안다기보다 일단 심판 콜을 따릅시다. 심판님 콜을 해주니까 주루방해 같은 것도 심판 콜에 따라서 주루방해는 이제 OB로 표기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역시 타격방해와 마찬가지로 주루방해 역시 일어났을 때 그 주자의 주루를 방해한 야수한테 실책을 기록한다. 그래서 실책까지 표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뭐 타자의 타고 선행주자 아웃된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이크 낫아웃에 대한 건데, 또 낫아웃에 대한 그런 또 얘기를 좀 간단하게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은 끝이 없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낫아웃이 뭐냐, 이제 1루가 이제 낫아웃이 언제 일어나냐, 1루가 이제 비어 있어요. 또는 이제 투아웃이야. 투아웃일 때는 뭐 주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이랬죠. 주자 뭐 아무거나 모든 상황 상관 X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제 세 번 투수가 이제 삼진 잡을 때 스트라이크가 3개 나면 삼진이잖아요. 세 번째 스트라이크를 넣었는데 포수가 이제 제대로 못 잡은 거야. 이럴 때는 이제 원래 삼진은 그냥 잡으면 바로 아웃 되는 건데 포수가 이제 제대로 못 잡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아웃 처리가 안 된 거야. 그때는 상황이 플레이가 돼가지고 아웃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주자가 없어. 무사히 주자가 없어. 거기서 이제 세 번째 스트라이크인데 포수가 뭐 바운드로 잡았다. 한 번에 제대로 못 잡았어. 그러면 이제 근데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야. 아니면 바운드인데 타자 헛스윙했거나 포수가 한 번에 못 잡은 거야. 그럴 경우는 이제 플레이가 계속 되는 거죠. 아웃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타자 주자가 1루로 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포수 같은 경우에는 1루로 던져서 1루수한테 던져가지고 그렇게 야수가 유격수 땅볼에 내야 땅볼 처리하듯이 포수가 1루한테 던져가지고 아웃을 처리시켜야 돼요. 그런 거 이제 대표적인 낫아웃인데, 뭐 좀 더 자세한 건 오프라인에서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낫아웃에 대한 출루는 이렇게 K를 이렇게 꿀로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W하고 P 이런 건 이제 와일드 피치랑 패스트볼 적은 건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 읽고 각자 한번 복습할 때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뒤에 걸 읽고 뒤에 걸 배우고
요걸 각자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예시 같은 경우는 요거지 이제 요 K 거꾸로 그러니까 일단 나다웃이야. 그래서 포수가 아까 말했죠. 1루한테 던진댔죠. 2-3니까 포수가 1루한테 던진 거야. 근데 1루수가 이제 놓쳤으니까 1루수가 놓친 상황을 이제 2루 이렇게 표시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자 아웃의 여러 가지 기호. 방금까지 출루였죠. 보죠. 네, 방금까지 타자가 출루하는 경우인 거고, 이번에는 타자가 아웃되는 거를 배워보았어요.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이죠. 삼진은 그냥 K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나다웃 아까 말했다시피 K를 거꾸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상황이니까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나다웃이야. K니까 나다웃이야. 근데 이제 뒤에서 배울 거야. T가 이제 태그아웃이란 거예요. 그 태그가서 이제 그냥 베이스 밟는 게 아니라 주자한테 이제 주자 몸에 터치해야 되는 아웃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태그아웃이라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나다웃인데 포수가 그냥 바로 타자한테 바로 태그를 해서 아웃시킨 경우를 KET 이렇게 적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트 아웃. 3번트 아웃 그냥 이거죠. 이제 번트 2스트라이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번트를 했는데 파울되는 게 3번트 아웃이죠. 그거는 K에다가 번트 표시 요거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 타고는 아까 F 배웠고, 근데 플라이 중에서 이제 파울 플라이 아웃 있죠. 그거는 그냥 소문자 F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F가 아니고. 인필드 플라이 역시 이건 IF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인필드 플라이가 나옵니다. 이게 인필드 플라이가 뭔지 요거는 또 설명하기 길어져서 요것도 일단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진짜 인필드 플라이가 뭔지 알려주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는 심판 콜을 따릅시다. 이것도 심판이 콜을 해주거든요. 인필드 플라이라는 게 뜨면 심판들이 인필드 플라이라고 이렇게 외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 콜을 듣고 이렇게 IF로 표기한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직선 타고 라인 드라이브 아웃은 L로 라지 L. 이것도 뭐 이미 앞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플렉트 된 이거는 어떤 용어를 알는다기보다 상황을 바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데 이제 요거니까 1루수한테 라인 드라이브가 간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죠. 투수한테 1루수예요. 제가 잘못했네. 1번이니까 투수한테 라인 드라이브 갔지. 이제 그거죠. 이제 투수한테 라인 드라이브 타고 너무 빨리 가서 투수 몸을 맞고 굴절된 거야. 굴절되고 3루수한테 가서 3루수가 바로 잡은 거야. 이렇게 표시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울 지역에 포구를 서는데 라인 드라이브 아웃 표기법. 이건 뭐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스스로. 그 다음에 희생 번트랑 희생 플라이. 희생은 일단 이렇게 세모를 친다 생각하면 되고, 희생 번트 같은 경우에는 번트니까 이렇게 물결 표시. 희생 플라이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네모로 바로 해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역시 희생 번트가 어느 경우가 희생 번트고 어느 경우가 희생 플라이인지 이제 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록수 한 2차시, 3차시? 아마 2차시일 것 같은데 2차시쯤에 아마 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표기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자가 이제 타구에 닿아서 아웃됐다. 이거지. 타자가 쳤어요. 근데 그 타구가 타자 몸에 맞았어. 이제 파울 지역이 아니라 필드 안에서 타자가 자기 타구에 맞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소문자 X를 표기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은 없는데 그래서 예시하고 예시 설명을 각자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타자가 아니라 주자가 타구에 맞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 뭐 1루에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자가 1루 쪽으로 강하게 때렸어. 타구를 뭐 라인 드라이브든 아니면 뭐 땅볼이든. 근데 그때 주자가 타구에 맞았어. 그러면 이제 주자가 아웃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라지 X 쓰면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자 한번 그냥 읽어보면 뭐 어려울 거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태그 아웃 된 경우는 역시 T 아까 제가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제 태그아웃이 있고 포스아웃이 있어요. 포스아웃은 그냥 우리 잘 아는 그냥 베이스만 밟으면 되는 거고, 태그아웃은 이제 주자 몸에 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이거 구분하는 것도 역시 2차 시 또는 3차 시쯤에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일단 표기만, 태그아웃은 이 T로 표기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시 역시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셀프 체킹. 그 다음에 10번 야수가 이제 직접 루에 터치하여, 한마디로 그냥 야수에 그냥 베이스 바른 거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A, B, C, D를 이용한다 적혀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루는 A, 2루는 B, 3루가 C, 볼루가 이제 홈이거든요. 볼루는 D 또는 H 이렇게 표시한다. A, B, C, D로 이렇게 외워두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3A 적혀 있죠. 1루수 땅볼이 갔는데 1루수가 그냥 3A니까 1루수가 자기가 1루 베이스를 바로 밟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웃 시켰다. 그거를 이렇게 표시에 적은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1번 타자, 2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가 이제 중견수 쪽 안타를 친 거죠. 그리고 2번 타자 들었어요. 2번 타자가 4하고 이거니까 2루수 쪽 땅볼을 친 거죠. 근데 이때 1루 주자 어떻게 되냐? 상황을 이렇게 보는 거죠. 4B니까 2루 주자 잡아서 B니까 2루 베이스 바로 밟았다는 거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2번 타자 같은 경우에 아직 아웃 카운트가 안 매겨졌으니까 1루에서는 산 거고. 네, 그런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뭐 각자 한번 그냥 셀프로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네, 다음은 이제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 뭔지 다들 아시죠? 이제 한 번에 아웃 카운트 2개 잡는 거죠. 네, 더블 플레이는 뭐 요러거나 요렇게 표시하는 데 적혀 있는데, 뭐 일단 요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타자 B니까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주자가 1루에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요거죠. 4번 4-6-3이니까 2루 쪽 땅볼이 간 거죠. 2루 땅볼이 가고 이제 6한테 숏한테 던지고 유격수한테 던지고 유격수가 1루한테 던져서 이제 병살타가 다 된 거죠. 그래서 1루 주자는 4-6으로 아웃됐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주고, 둘 다 죽은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때 병살타 표시 이런 식으로 옆에 중괄로 표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은 그냥 각자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고, 나오는 게 이제 일리걸리 플레이. 일리걸리 플레이가 뭐냐? 그냥 규칙 위반 행위, 그냥 반칙 한 겁니다. 뭐 잘은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반칙 행위가 뭐가 있냐? 일단 타순 오류, 자기 타순이 아닌데 남의 타순에 들어가서 치는 거죠. 이런 게 있고, 부정 배트. 부정 배트, 이게 쓰면 규정상 쓰면 안 되는 배트인데 쓴 거죠. 뭐 그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은 없는데, 그래서 이쪽 부분은 그냥 한번 각자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도 이미 벌써 43분이 남은 건 좀 있는데 빨리. 그래서 다음 바로 요거는 좀 혼자 읽는 걸로 해보고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까지가 이제 타자, 뭐 출루나 아웃에 관한 거였다면 이번 주자 진루에 관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자가 있고, 주자가 뭐 중간에 아웃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 진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뒤에 타자, 후속 타자의 도움에 의한 진루는 이렇게 괄호를 표기한다. 단 이제 괄호 안의 표기는 한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일단 8번이니까 중견수 쪽 안타를 쳐서 출루했어요. 그래서 1루 있는데 요거죠. 요게 그건데 1루에서 2루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진루를 관로가 돼 있으니까 이제 진루 더 갔다는 거예요. 1루에 있던 주자가 2루까지 갔다는 거예요. 요 1, 2루 사이에 있던 일을 여기다 적는 거니까. 그래서 1루에서 2루까지 갔어요. 근데 이 한자가 4죠. 4번 타자 때문에 4번 타자 도움을 받아서 2루까지 갔다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건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표기가 돼 있으니까 2루에서 3루까지 진루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진루를 했어. 근데 누구 때문에? 5번 타자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번엔 요거를 연결해서 한번 보면, 요거 이제 1번 타자가 좌익수 쪽 암타를 쳐서 이제 1루, 주자 1루에 있는 거야. 2번 타자가 들어섰어. 2번 타자가 이제 4-3, 4-3, 그러니까 2루수 땅볼을 친 거야. 2루수 땅볼 친 사이에, 근데 2루수가 1루 주자를 잡는 거 어렵다 생각해서 1루한테 송구를 한 거죠. 4-3으로 2번 타자는 원아웃이 된 거야. 대신 1번 타자 같은 경우는 2루까지 진루를 한 거지. 한마디로 진루타가 된 거지, 진루타. 그래서 이때 1번 타자 같은 경우에는 1루에서 2루까지 진루를 했으니까 관로 쳐주고, 근데 2번 타자 덕분에 진루를 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이프 한번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후속 타자에 또 도움이 있어. 근데 진루를 했는데 그냥 진루에 그치지 않고 득점까지 한 거야. 홈을 밟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런 괄로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라미를 써주는 겁니다. 역시나 동그라미 안에 표기는 한자를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예시를 한번 보면 3번 타자가 요 8, 9 사이니까 우중간이죠. 우중간 이렇게 3루타를 친 거야. 주자 3루까지 갔어. 주자 3루야. 4번 타자가 좌익수 안타를 친 거죠. 그럴 때 이제 요 진루, 그냥 진루하면 이렇게 4번 타자 때문에 진루하면 이거일 텐데 3루에서 홈까지 갔어요. 홈을 밟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요것도 그냥 뭐 요거는 이제 혼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설명 앞에 해줬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단하면서 또 예가 나오는데, 후속 타자의 도움으로 주자가 이제 득점을 했어. 득점을 원래 우리가 동그라미 친다 했잖아요. 동그라미 표시한다 했는데, 이때 타자의 타점을 기록되지 않는 경우, 타점이 아니래. 이럴 때는 동그라미가 아닌 괄호를 이용한다. 이 표시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들죠. 타점으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뭐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역시 이게 한 2차시, 그쯤에 또 2, 3, 4차시 중에 또 한 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타점으로 기록되지 않으면 동그라미가 아니라 괄호다. 이렇게 표기 방법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타점으로 기록되지 않는 대표적인 게 이제 병살타예요. 병살타로 이제 주자를 득점하는 그게 타점으로 인정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예시 아주 간단하게만 보면 이제 7, 8 여기 3루타 일단 친 거죠. 1번 타자 3루타 쳐서 주자가 3루에 있고, 2번 타자 볼넷으로 1루에서 주자가 이제 1, 3루인 거죠. 그 상황에서 3번 타자가 5, 4, 3 병살을 친 거야. 5, 4, 3 그러니까 3루수, 2루수, 1루수 가는 병살. 근데 그 사이에 1, 3루에서 3루 주자는 들어온 거죠. 여기 이렇게 3번 타자에서 들어왔다. 근데 우리 득점하면 원래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된다 했죠. 근데 병살타는 타점을 인정이 안 되니까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가로를 친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봤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의한 진루. 도로는 뭔지 다들 알잖아요. 도로는 그냥 이제 S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SE 적혀있는데, 요거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이자를 밑에가 이렇게 위에 적어야 돼요. 이게 뭐냐? 예시를 좀 설명해보면 1번 타자에서 볼넷으로 출루했어요. 그리고 이 S 이제 S2 이렇게 적는데, 이게 뭐냐? S가 아까 도루였죠. 근데 이 2가 뭐냐? 2번 타자 때 도루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1번 타자 볼넷 출루했어. 2번 타자는 삼진이야. 그래서 원아웃이야. 네, 3번 타자 들어섰어. 3번 타자 때 2번 타자일 때는 도루 안 하고 3번 타자일 때 도루 할 수 있잖아. 그때는 S2가 아니야 S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도루 시도 시기를 따로 표시해준다 적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해놨 요 부분 있죠. 요거 표시해놨죠. 그래서 초구부터 바로 뛰었다는 걸 이렇게 초구 스트라이크 먹으면서 이제 도루를 뛰었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 다음 이제 더블 스틸, 트리플 스틸인데, 한마디로 주자가 2명인데 두 명이 모두 도루를 한 번에 동시에 한 거죠. 네, 트리플 스틸은 3명이 한 번에 한 건데, 그 같은 경우는 도루 우리 S죠. S 더블 스틸 밑에 바 하나 추가. 트리플 스틸은
밑에 바를 2개 추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도로 실패 같은 경우는 이제 CS를 이제 적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시 한번 읽어보면 1번 타자가 일단 실책으로 얘도 실책으로 출을 했죠. 그다음에 초구부터 또 도로를 띄었네요. 근데 이제 요거죠. 이제 도로 하면 우리 도로 상황을 기억해 봅시다. 투수 던지고 포수 잡고 이제 2루 던질 거예요. 도로 잡으려고. 그때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포수가 잡고 2루수는 송구. 근데 태그아웃 된 거죠. 도로니까 태그아웃 시켜야 되겠죠. 태그아웃 이렇게 시켰다. 근데 도로 실패니까 앞에 CS 추가해준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더블 스틸 또는 트리플 스틸 실패를 했는데 2명이 모두 살 수도 있죠. 모두 살지 않을 수도 있죠.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표기하는 게 동그라미랑 괄호가 있다는데 한번 이 예시를 잠시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1번 타자 몸에 맞는 볼, 그다음에 2번 타자 볼넷. 그래서 주자가 이제 1, 2루가 된 거예요. 3번 타자 이제 2구 때 도루를 뗀 거죠. 원스타일 원볼에서 주자가 더블 스트라이크 시도했다 적혀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루 주자가 3루에서 죽었다는 거죠. CSEOT라는 건. 근데 2루 주자는 죽고 이제 1루 주자는 2루까지 진루한 거죠. 근데 이때는 더블 스틸 성공했다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3번 타자 때 스틸, 더블 스틸에 의해서 그냥 진루했다 하는 걸 이렇게 동그라미를 통해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로를 이용한 표기는 이겁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CSEOT 그 사이에 이제 1루 주자 2루까지 갔다는 거니까 포수가 3루한테 던질 동안 그걸 통해서 1루에서 2루까지 갔다는 걸 이렇게 관로 표시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와일드 피치. 네, 와일드 피치는 이제 W로, 와일드 피치가 뭐냐, 이제 폭투인데 투수가 볼을 떴는데 뭐 공이 뭐 빠지거나 그런 거 이제 포수가 잘 못 잡는 거, 그런 거네. 근데 이제 구분할게. 와일드 피치 폭투가 있고 뒤에 보면 이제 패스트볼 포일이 있어요. 두 개 차이가 뭐냐? 와일드 피치는 이제 투수가 잘못 던졌다라고 보는 거고, 패스트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수는 제대로 떴는데 포수가 잘못 잡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일드 피치는 이제 W로 표기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냥 이거죠. 그냥 7번 타자래요. 1번 타자가 좌익수 쪽 이제 2루타를 치고 2루 주자가 이제 2번 타자 때 3루까지 가는데 W2 도루랑 똑같습니다. 도루가 요거였죠. 이건 S 대신 W 쓰는 겁니다. 2는 역시나 2번 타자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와일드 피치에 2명 이상의 주자가 동시에 진루했어요. 이때는 볼루, 홈이죠. 홈에서 가장 가까운 주자를 제외한 뒷주자의 진루 표기는 관로를 이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1번 타자 볼넷, 2번 타자 중견수와 안타 쳐서 주자가 지금 1, 2루죠. 주자가 지금 1루, 주자 1, 2루 상황에서 3번 타자 때 와일드 피치가 나온 거죠. 그럼 이때 2루 주자도 3루 가고 1루 주자도 2루, 주자 2명이 모두 이제 진루를 하는 거죠. 이때 와일드 피치 상황을 이렇게, 볼루에서 제일 가까운 게 2루 주자일 거 아니야. 홈에서 제일 가까운 주자가. 걔는 이제 그냥 이렇게 W3 표시하는데, 1루, 그게 아닌 다른 주자들은 그냥 이렇게 관로를 표시한다 이거죠. W3을 적고 관로를 표시해 놓는다. 요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일드 피치, 뭐 실책 뒤에서 배울, 조금 바로 뒤에 배울 뭐 패스트볼, 포크 등 발생할 때 모두 똑같이 한다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일드 피치의 진루 실패는 W의 관로를 이용한다. 네, 역시 예시를 보면 1번 타자가 1루수 실책을 출루했어요. 네, 요 2사티니까 포수가 2루수한테 송구해서 잡았다는 건데,
도루가 아니라 도루 실패였으면 이제 CS를 적는 건데 도루가 아니라 와일드 피치. 와일드 피치가 폭투가 났어. 근데 그 사이에 포수가 재빠르게 잡아서 송구를 해서 아웃시켰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W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와일드 피치 실패를 이용해 진루한 주자는 관로를 이용해 표기한다 적혀있는데 이건 아까 앞에 도루 있죠? 도루. 요거랑 거의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각자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프 체킹 해주시고 페스트볼, 포일은 P로 표기한다. P6 역시 이것도 이렇게 위에 적어줘야 돼 숫자를. 페스트볼 일어났는데 6번 타자 때 일어난 거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보크는 BK 이렇게 나왔네. 역시 보크 이것도 보크냐 아니냐 판단을 하는데 보크가 좀 어려운 규정이에요. 근데 우리 기록하는 입장에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보크 역시 뭐가 있다? 심판이 콜을 해줘요. 이제 보크가 일어난 경우에는 심판이 피처 보크 이렇게 선언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콜에만 따라서 이렇게 BK로 표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타자 타격방해 저희가 간단히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좀 여기서는 타자 타격방의 어떤 세세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각자 한번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주루방해 역시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고 여기서는 뭔가 좀 디테일한 상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각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플레이의 연속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이때까지 이거죠. 이제 여긴 1루와 2루 이제 홈과 1루 1루와 2루 여기가 이제 2루와 3루 여기가 이제 3루와 홈 사이 그 각각 하나하나씩 기록했다 치면 이번에 이제 이런 겁니다. 뭐 2루타 치면 안 다친 건 그냥 이렇게 8번 이런 안타가 이렇게 하는데 2루타 같은 경우에는 2루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표기하냐 이런 게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떠한 플레이가 한 개 루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 연속해서 일어났을 경우 이제 한마디로 플레이의 연장 또는 플레이 연속성을 나타내야 할 경우 화살표를 사용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시를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 이육이니까 유격수 실책이죠. 유격수 땅볼 시켰는데 그때 이제 타자주가 1루 말고 2루까지 간 거야. 그거를 이렇게 화살표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유격수가 실책하면 이렇게 1루까지만 출하면 이렇게 적어야 될 텐데 1루에 멈추지 않고 2루까지 간 거야. 실책이 조금 커가지고 그때를 2루까지 갔다는 걸 이렇게 화살표를 추가해서 표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역시 좌익수 앞 안타를 친 거야. 좌익수 앞 안타를 쳤는데 좌익수가 실책을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이런 거죠. 좌익수 앞 안타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원래 이건데 안타면 원래 1루까지만 가는 건데 2루 좌익수가 실책을 한 거야. 그래서 2루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좌익수 실책 때문에 2루를 갔다. 이렇게 적는데 좌익수가 공을 많이 빠뜨렸어. 그때 2루 말고 3루까지 가도 충분한 거야. 그래서 좌익수 실책을 통해서 한 베이스가 아니라 두 베이스를 가니까 이렇게 화살표 추가해 주는 거고. 오케이? 네, 그거를 이렇게 표기했다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요번 예시는 이제 1번 타자 볼넷 주자 1루야. 2번 타자 때 여기서 안타야. 근데 2루 그래서 우익수 안타를 쳐서 1루 주자가 2루까지 가는 건 이렇게 2번 타자 덕분에 2루까지 진루했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1루 주자가 뭔가 3루까지 갈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2루 밟고 3루까지 가는 걸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거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한 거고 근데 우익수가 3루로 써서 이제 주자를 잡은 거지. 그거를 이제 9-5T라고 이렇게 9 우익수가 다시 5 3루에 송구해서 태그아웃 했다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만약에 3루까지 갔어 살았어 그러면 이제 9-5T 넣었겠죠. 그러면
주자가 이제 세이브된 경우에는 B 2루 주자에 2번 타자에서 가는데 3루까지 갔다. 이렇게 화살표까지 가고 95-5T는 없겠죠. 안 적으면 되겠죠. 네, 그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요 두 개의 시는 각자 한번 셀프 체킹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요 뒤에 이것도 한번 셀프 체킹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기호 나와 있는데 아까 이건 뭐 앞에서 배운 거라서 크게 뭐 할 게 없어요. 플레이 발생 시기를 나타낼 경우 체크 표시를 이용해서 볼 카운트란에 표기한다. 뭐 도루, 와일드 피치, 페스티벌, 포크, 야수의 송구 등 시기를 표시한 건데 앞에서 우리 배운 거예요. 이제 도루 할 때 도루 표기 요구한다, 볼 카운트 요구한다. 아까 앞에서 배웠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투수 견제구 기호인데 투수 견제구 1루 견제는 이렇게, 2루 견제는 이렇게, 3루 견제는 이렇게. 요거를 볼 카운트란에 표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요거를 표시한 경우는 주자가 견제구로 아웃됐어, 혹은 이제 야수의 실책으로 아웃되지 않았어, 그런 거죠. 이제 아웃될 타이밍인데 야수 실책으로 아웃되지 않았어, 또는 이제 견제구를 이용해 견제를 했는데 좀 빠졌거나 그렇게 견제구가 빠졌어, 그런 경우에 이제 주자나 다른 주자가 다음 베이스로 이제 진루했을 때 요 세 가지 경우에만 이제 적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읽어보면 1번 타자 볼넷에서 출루했어요. 그 다음에 이 견제 표시죠. 초구 볼이고 2구 때 원볼 로스트라이크에서 투수가 이제 1루에 견제구를 했는데 1-3T니까 투수 그 다음에 1루에서 던져서 테이크아웃 시켰다. 1-3T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적는 거, 이쪽에다 적는 거죠. 이제 이게 주자가 진루한 거였으면 이쪽에 적을 텐데 아웃된 거니까 이쪽에 적지 않고 좀 밑에 이쪽에 적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앞에 EAC랑 비교해 볼게. EAC인데 1번 타자 볼넷이야. 처음부터 1루 견제구를 던졌어. 근데 이 1-3이 뭐야? 투수가 저 1루수한테 던졌는데 1루수가 송구를 잘못한 거죠. 견제구를 잘못 던진 거죠. 그때 이제 진루를 했으니까 요 밑에가 아니고 요 위에다 적는 거죠. 요거 때문에 진루를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2루와 3루 견제니까 그냥 한번 셀프 체킹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넷 역시 초구 1루 견제를 떴는데 1-3-2죠. 투수가 1루수 떴는데 견제를 딱 아웃 타이밍인데 1루수가 놓친 거죠. 실책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자가 진루를 안 한 거야. 그럴 때는 역시 이렇게 적어줘요. 만약에 1-3인데 주자가 진루를 해서 2루까지 갔어. 그러면 이제 이쪽에 1-3-1을 적는 게 아니고 이쪽에 이제 1-3-2를 적겠죠. 주자가 진루를 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닝의 종료는 요거를 이용한다. 네, 요거는 제가 요 기록지로 가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타자 A가 있다 치고 2번 타자 B가 있다 치고 3번 타자 C가 있다 칩시다. 1번 타자 K를 삼진이야, 원아웃. 2번 타자 K야, 투아웃. 그 다음에 3번 타자도 삼진이야, 3아웃 됐죠. 공수교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4번 타자가 D라 치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요 칸에서부터 이제 또 표기를 시작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뭐 4번 타자는 뭐 볼넷이다. 그 다음에 5번 타자 E는 또 몸에 맞는 볼이다. 이런 식으로 요 사선 옆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또 이어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닝의 종류는 사선 두 개를 쓰면 돼요. 그래서 요 예시들은 각자 읽어보는 걸로 하겠고, 타자, 주자 또는 주자의 누이공과 등으로 안타의 취소 기호
뭐 얘기하는데, 누이공과 이거 설명하려면 길어요. 예, 여기서 아무도 지금 1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서 제가 조금 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실제로 누이공과 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각자 혼자 한번 읽는 걸로 하고,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오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라고 타자 1순, 타자 1순이 뭔지 알죠? 이제 1회 초를 1번부터 시작했어. 근데 1에서 9번까지 치고 1번 타자 다시 또 온 거야. 그 한 이닝에. 그걸 타자 1순위라는데, 그건 뭐 기록 방법, 요거 뭐 한번 읽어보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거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선수 교대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앞에 거의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네, 여기 요거를 이제 기록지에 조금 적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1번 타자 됐고 2번 타자, 4번에 정근우, 그다음에 H 황재균, 글씨가 패드라서 글씨가 이쁘게 적는 게 힘드네요. 3번 일단데 3번 왜 이래 이게. 허허. 아니 5에 4번 TH. 그다음에 투수, 선발 투수 양현종, 구번 투수 정원.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설명을 하도록 있구나. 네, 아까 라인업이 이렇게 있었죠. 2번 타자가 이루수 정근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먼저 대타는 이제 H로 표기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렇게 있어. 정근우 대신 황재균이 대타로 나온 겁니다. 대타 표시를 이렇게 H로 적어주고 색깔을 해볼까요? 네, 황재균이 대타로 나오는데 대타 표시를 H로.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이겁니다. 3회 2번 타자 때 대타로 들어섰다. 그 표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여기 대타가 기용된 시점을 표기한다는 게 3.2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기록지에 요거를 요 표시를 사다리 표시를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 이런 겁니다. 이제 1, 2, 3회 2번 타자 때 들어온 거죠. 3회 2번 타자 요때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이때 황재균이 들어온 건데, 이때 이 표시라는 대타 표시 이렇게 볼 카운트라는 표시해 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쪽 부분이 이제 정근우가 친 거고,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이제 황재균이 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빨간색 사다리 이 전은 이제 정근우 기록이 된 거고, 이 이후의 2번 타자의 기록은 황재균의 기록이 되고 그런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대주자죠. 대주자는 R로 표기한다. 여기 그래서 예시로 R 이용규 적혀 있죠. 이용규가 이제 이승엽 대주자니까 대타면 H인데 대주자니까 R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8.5는 역시 8회 5번 때 대주자로 기용되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대주자를 적는 순간 대주자로 인해 경기에서 물러나게 된 선수와 구분은 기록지에 또 사다리 표시한다 적혀 있는데, 이건 역시 이 사다리 표시는 이제 대주자가 타석에 들어갈 때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용규가 8회 5번 타자 대주자에 섰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대주자만 하고 자기 타석이 안 들어오고 경기가 끝날 수도 있지만 경기가 끝나기 전에 자기 타석이 대주자로 섰으니까 선수가 교체된 거잖아요. 그때 타자까지 들어설 수 있잖아요. 자기 타선이 한번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요 표시를 사다리 표시를 역시 네 여기처럼 해준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또 한편 이제 또 대주자가 어느 루에 기용되었는지 어느 루에 기용이 명확히 하기 위해 기록지에 대주자가 기용된 루에 R을 이용해 대주가 기용되었음을 표기한다 적혀있는데 요건 요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익수 저기 안타 치고 이제 1루에 출루를 했어요. 그때 이제 대주자를 기용하는데 대주자가 1루에 기용된 거니까 1루 베이스 쪽에 R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2루에 대주자인데 그다음에 요 중견수 쪽으로 이제 2루타를 친 거죠. 이렇게 2루에 출루했는데 2루에 이제 대주자가 선 거 2루에 이제 R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수비교대인데 여기 라인으로 다시 보면 수비교대 같은 경우 이제 3번 김태균 이렇게 적혀 있죠. 수비교대는 그냥 바뀐 선수 이름 적고 수비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5회 4번 타자 때 네, 수비가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왼쪽을 보면 또 사다리 표시해준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대수비로 들어갔는데 자기 타순이 경기 끝나면 자기 타순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 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대수비로 들어갔다 후에 경기가 끝나기 전에 자기 타석이 왔어. 그때 요거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대주자도 그렇고 이제 요 대수비도 그렇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김태균이 5회 4번 타자 때 이제 교체가 된 거죠. 4, 5, 6 이렇게 하다가 6회 자기 타석이 들어왔어. 자기 타석이 이제 들어온 거죠. 6회 타석이 이렇게 자기 타석이 들어오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알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볼 카운트 도중 선수 교체 시점인데 이제 보통 이제 뭐 대타라든지 대주자라든지 아니면 뭐 투수 뭐 전부 다 대수비라든지 보통은 이제 그냥 타자 한 타석이 시작되기 전에 보통 이제 바꾸는데 볼 카운트 도중에 예를 들어 뭐 원스타일 먹고 원스타일 원볼에서 갑자기 그렇잖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그냥 각자 한번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투수교대인데 투수교대는 이렇게 요걸 표시합니다. 일단 투수교대 요거부터 봅시다. 양현종에서 이제 구원투수 정우람이 이제 바뀐 거죠. 요것도 역시 요걸 적어줘야 됩니다. 7회 5번 타자 때 바뀌었다. 요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수교대는 표시 요걸 하는데 요거는 요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 교대 여기 일단 1번 타자 때 좌익수 쪽 안타를 친 거죠. 그리고 2번 타자에 들어섰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하나 쭉 물개 표시 2번 타자 시작하기 전에 투수를 교대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볼 카운트 중간에 또 교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예시인데 1번 타자는 볼넷을 출루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타자가 들어섰어요. 근데 투수가 그냥 계속 그대로 투볼까지 그대로 던진 거죠. 투볼 되고 나서 이제 바꾼 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요 부분이 좀 요쪽에 이제 조금 다른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볼 카운트 중간에 교대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투수 교대 후 표시가 조금 다르죠. 요거 이제 설명하는 건데 야구 규칙에 의해서 이제 불리한 볼 카운트를 이어받아서 이제 구원 투수가 볼 카운트 도중에 교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어받은 볼 카운트가 좀 불리한 거야. 그때 이제 볼넷을 허용했어. 그때는 뒤에 나온 투수가 아니고 원래 투수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 교대 표시를 조금 주의해서 해줘야 되겠다 하면 예시가 이거죠. 이제 투볼이면 이제 좀 불리한 볼 카운트라 생각해가지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아이고야 왜 안 돼? 이렇게 빨간색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게 이렇게 해야 볼넷이 이제 볼넷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볼넷이 전에 투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볼넷이 테두리 안쪽으로 오게 전임 투수가 되게끔.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래 하면 이 볼넷이 뒤에 나온 투수가 준 볼넷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이 볼넷이 전에 투수 거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한번 조금 이제 읽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 이제 선수 교대 같은 경우에 또 적어줄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 여기 교대란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이쪽 부분에 이제 또 선수 교대를 적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적어주냐? 이제 갑지의 이 교대란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성공팀의 공격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후공팀의 수비 교대를 적어줘야 되는 거고, 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후공팀의 공격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이제 성공팀의 수비 교대 상황을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회 때 수비가 좀 바뀌었다. 유격수가 2루수로 가고 2루수가 3루수로 가고 이 3루수가 6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수비 교대를 적어주고, 그리고 또 이걸 적어줘야 됩니다. 3회 7번 타자 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5회 투수가 교체됐다. 투수 교체는 아까 이게 물개 표시한다 했죠. 그거를 해주고 이제 여기 또 적어줘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이제 1번 피처가 정우람으로 바뀌었다. 여기 표시해놨으니까 몇 번이야? 5회 5번 타자죠. 5회 5번 타자 때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선수교대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폭투. 아이고, 굵게. 폭투, 그 다음에 와이드 피치죠. 와이드 피치 W, 그 다음에 포일, 패스트볼 P죠. 그 다음에 보크, 그 다음에 도루, 그 다음에 선수교대. 이거 어떻게 표기하는지 앞에서 다 배웠는데 요 부분들은, 요 표기들은 다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빨간색.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이제 오늘 대충 기록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대충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야구 기록법 대충 1차시 걸쳐서 다 배웠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지금 1시간 19분 뜨는데 제가 1차시나 40분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고, 제 생각에 이게 1차시가 아마 양이 많은 거지 2, 3, 4차시는 그렇게 양이, 한 차시나 그렇게 양이 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시만 좀 그렇다 생각하고요. 이것도 제가 원래 0차시, 1차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0차시 없어지는 대신 1차시가 좀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좀 야구를 좀 많이 본 사람들은 이거 그냥 굳이 제가 설명해도 이 야구 기록부 이 파일만 혼자 읽어봐도 이해가 좀 될 텐데 야구를 이제 좀 잘
야구를 많이 안 본 친구들은 이게 설명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뭐 따로 없고 이 야구 기록부 이 파일을 계속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야구 기록부 예시하고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아까 봤다시피 그것들을 자주 수시로 읽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읽다가 궁금한 거나 조금 강의에서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항상 1학번 장진영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제가 뭐 카톡으로 답장을 하든 아니면 뭐 만나서 가르쳐 주든 학교에서 뭐 다 어떻게든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같은 거 좀 여러 번 자주 읽으면서 복습 잘 해주시고 이제 오프라인 와서는 요 빈 기록지를 실제 야구 경기 영상을 보면서 저와 같이 요 기록지들을 한번 채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원활하게 기록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좀 말했다시피 이 부분을 계속 복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 그럼 목요일 또 오프라인 시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